네,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뭐 답은 조금 구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다 일일이 쓰셔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 케이스 fx가 0보다 클 때 gx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 풀어주시면 되겠지? 둘 다 양수일 때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냥 당연히 각각의 해가 x가 마오보다 작다 또는 x가 9보다 크다가 될 거고, g라는 놈이 0보다 크려면 2와 13 사이가 될 거고, 그럼 겹치는 게 답이니까 뭐 9보다 크고 13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겠지. 첫 번째 케이스에서. 될 수 있는 정수 x 값은 10, 11, 12.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fx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gx도 음수여야겠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요번엔 범위가 반대로 나오겠죠? fx 0보다 작다가 마오부터 9가 나올 거고요. gx가 0보다 작다는 x가 2보다 작다 또는 13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겹치는 거는 당연히 마5부터 2까지. 그럼 정수 x가 가능한 숫자는 마4부터 1까지 6개. 얘는 3개. 그래서 답이 9개라고 적어주시면 돼. 됐죠? 눈으로 풀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이렇게까지. 그리고 또는 그림이 한눈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 얘들아. 그렇게 그림이 겹쳐 있으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보면 돼요, 그림을. 알겠죠? 그럼 이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39번입니다. 요거도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창모야, 몇 번으로 찍었어? 모르겠다고? 자, 앞에 문제랑 똑같이 가면 돼, 얘들아. 너무 겁먹지 말고. 이게 이 상태로는 좀 복잡해, 그치? 근데 양변에 다 fx가 있으니까 나 fx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우리 부등식에서 fx 나눌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맞지? 그래서 케이스를 둘로 쪼개는 거야, 또. 첫 번째. fx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보자. fx가 0인 건 절대 안 돼요, 그쵸? 그러면 fx가 양수면 얘들아, 양변에서 fx 나눠도 부등호 그대로야.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fx가 양수일 때. 둘 다 만족. 자, 그러면 필요한 그림만 그려놨어요. fx가 0보다 큰 순간은 a부터 d까지고, 근데 fx가 g보단 작아야 돼. fx가 g보다 작은 건 x가 b 미만 2 초과. 이렇게 된다고. 괜찮아? 뭐 헷갈리면 수직선의 표현에서 겹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A부터 B까지가 아마 나와 주실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헷갈리면 수직선에 저 A, B, D, E, F의 대소관계 나와 있어. 그래프에, 그치?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로 fx가 음수일 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양변에서 fx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방금 전에 구했던 x의 범위가 반대가 되는 것 뿐이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두 번째 것도 사이 값으로 바뀌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겹치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d보단 크고 2보단 작다라는 이런 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나와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방금 한 대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서술형 감점 당하면 안 돼. 수학은. 혼낼 거야. 알겠지, 지안이? 됐어요? 오케이. 자, 한 문제는 같이 좀 볼게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상황 파악하고 판별식 쓰시면 돼요. 근데 모든 실수가 아니라 만약에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다 해서, 그치?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범위 제한 나오면.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40번. 자,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컸으면 좋겠대. 넘겨서 내가 바라는 건 이런 상황. 모든 x에 대해서 f 빼기 g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럼 f 빼기 g라는 식을 써보면 a-2의 x제곱 플러스 2로 묶어서 a-2x 플러스 6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모든 x에 대해서. 지안아, 어떤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겨야 되지? 항상 0보다 크려면? 0이라는 건 x축이니까 얘는 어떻게 생겨야 돼? 그치? 어떻게 생겨야 돼? 아래로 볼로. 그 다음에 0보다 커야 되니까 어때야 돼?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떠 있어야 되지? 그치? 이것만 생각해서 이제 다 틀리는 거지. 그치? 왜요? 문제 읽어보세요. 그 어디에도 2차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A가 2인 건 따로 따지셔야 돼요. A가 2여도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 수 있어요. 됐니? A가 2면 주어진 부등식은 6이 0보다 크답니다. X에 뭘 집어넣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참이야. 그러므로 내가 원했던 값 하나 찾은 거야. A가 2라는 값이. 됐지? 그럼 이제 2차가 아닌 상황은 다 따진 거고 이제부터는 2차인 상황인데 요 그림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A가 2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그래야만 아래로 볼록할 거니까 그래프가. 됐니? 그럼 이렇게 X축 위에 떠 있어야 되면 자, 서술형이라면 꼭 이 상태에서 판별식 못 써. 알겠지? 부등식엔 판별식이 없어 얘들아. 맞지? 그래서 2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쓰라고? 2차 방정식을 한번 쓰셔야 돼. 됐죠? 교점이 없네, 실근이 없다. 그러므로 요 놈의 짝수 판별식이 뭐 한다? 0보다 작다 해주시면 되지. 실근이 없으니까. 0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됐나요? 자, 그럼 나는 얘를 창우야 어떻게 풀까 요거 계산? 그걸 한 덩어리로. 그치. A-1을 한 덩어리로 보면 0과 6 사이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죠. A-2가. 그래서 나는 양변에 2 더해서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는 해를 얻게 돼요. 그래서 겹치는 거를 적어주시면 돼. 요게 가정됐으니까. 그래서 결론 A는 2라는 근도 찾았고요. 또는 방금 찾은 범위 2와 8 사이라는 범위도 찾았어. 가능한 자연수 A값, 정수 A값은 총 6개가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요거 빼먹어서 5개 써서 틀리는 거지. 쉽게 말해서. 알겠죠? 자, 그럼 옆에 있는 거 4, 1번은 너무 간단해서 4, 1, 4, 2 둘 다 풉시다 한 번에. 얘도 쉬워요. 42번도. 오케이. 자, 이 문제가 좀 귀찮아지려면 얘를 안 주면 귀찮아져요. 케이스 다 생각하셔야 돼서, 그치? 얘를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워낙 쉬운 문제였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놈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각각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 주어진 식을 fx라고 칭한다면 f가 0보다 작다. 지안아, 해가 뭐죠? 알파 베타. 그치. 뭐 이 부분이지. 해 없다는 거짓말이겠죠. 니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니은. 자, 0보다 작다라는 건 이렇게 떠 있다라는 얘기야. 아래로 볼록한 놈이 안 만난다니까. 그치? 그래서 뭐 해달래?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모든 실수 맞지? 모든 부분 다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실수 참이죠. 됐어요? 자, 마지막 디귿 어때요? 접한대요. 아래로 볼록한 놈이 X축에 접하고 있어. 그 근은 딱 꼭지점일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맞다고. 내가 원하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0보다 작은 쪽은 없지만 같은 쪽 있죠? 해가 딱 하나네요. 디귿 참 답은 4번. 뭐 어렵지 않게 구했을 것 같아요.
됐지? 넘어갔어. 42번도 빠르게 해보자면 위에 있다라는 거는 크다야 크다. 알겠죠? 그래서 등호 없이 크다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아마 이렇게씩 정리되셨을 것 같고요. 판별식 써서 요게 어떤 상황이야? 아래로 볼록한 놈이 항상 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교점이 없죠.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단 크고 6보단 작고 마일부터 5까지 몇 개? 7개. 여기는 다 그냥 판별식이라서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도. 네, 그래서 두 개 얘도 바로 해버립시다. 43, 44. 네, 봅시다. 자, 43번은 저놈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 0보다 크다. 모든 x에 대해서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네. m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것부터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먼저 세워주시면 돼. 떠 있어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적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m 플러스 2m 마이너스 b 0보다 작기를 바래. 떠 있어야 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근데 요 부등식이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지아나 어떤 생각을 해야 돼?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라면 당연히 m을 없앨 생각을 해 주셔야겠지. 마이너스 1이네. 자, 이렇게 된다, 식이. m의 영향을 아예 안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됐어? 그래서 a는 1이어야 돼. 자, 그럼 a가 1이고 b는 a제곱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큰 자연수라는 내용이겠죠? 될 수 있는 최소값 2겠지. 답은 2번. 됐지? 틀렸어? 아니야? 자, 44번. 얘도 대놓고 낚시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최고차항에 뭔가 곱해져 있으면 낚시인가 체크해 봐야겠지. 2차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로 따질 거는 a가 1일 때. a가 1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얘들아, 말 돼, 안 돼? 안 돼. 그럼 해가 없다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마침 해가 없다를 찾고 있었어. 됐어? 그러면 1이라는 요 값은 내가 원하는 값인 거야. 가져가야 돼, 쟤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a가 1이 아닐 때 생각해 볼 거야. 자, 그럼 어느 상황이냐면 2차식이 0보다 크다가 절대 되면 안 된대. 이 말은 모든 x에 대해서 a-1x 제곱 플러스 2배의 a-1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야. 0보다 크다의 해가 없다는 0보다 작거나 같다지, 항상. 됐을까? 그럼 내가 원하는 모양은 어떤 모양? 위로 볼록에 항상 아래쪽에 있으면 돼. 또는 접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야. 괜찮을까? 그래서 이 그림을 대변하는 식은 일단 a-1이 음수여야 돼. 거기에 x축이랑 안 만나거나 접해야 되니까 짝수 판별식 a-1의 제곱 더하기 5a-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요게 지금 성립돼야 돼. 그럼 잘 봐. 조금이라도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얘들아. a-1이 0보다 작다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서 나눠버리시면 돼요. 음수잖아. 확실한 음수. 그러면 a-1 더하기 5가 부등호 방향 반대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이해 갈까? 2차 부등식을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거야. 저게 보장된 상태에서.
그러고 나면 우리는 A의 범위가 마4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다라는 범위를 얻어낼 수 있게 돼요. 됐니?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 마4부터 이거 빼니까 5개. 근데 거기에 플러스 1개 해주시면 되겠지. 답은 6개가 됩니다. 계산은 최대한 영리하게 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문제는 연립부등식은 워낙 그냥 겹치는 거 찾는 게 거의 주기 때문에 미리 니네가 먼저 한번 풀고 내가 설명을 할게요. 절대 시간이 지금 남아서 애매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자, 45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미리 먼저 사과부터 할게요. 괜히 의심을 했네요. 혹시나 기억 못 하시는 분이 있을지 한번 시켜본 거거든요. 자, 창호야. 어떻게 푸는 문제지? 살을 위에 거에 넣고.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은 뭐였어요? 부등식의 경계값이 방정식의 해다. 그 아이디어죠? 그게 딱 제대로 먹히지. 왜? 모양, 그 부등식 모양, 부등호 모양 보면 구할 수 있지. 사라는 건 무조건 이 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고요. 마일은 이 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그쵸? 부등호 모양 때문에. 그래서 사라는 거는 위의 식에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는영, 방정식, 마일은 아래 식에다가 대입해서 는영, A, B 값, 뭐 답은 4번 나오시면 되겠죠. 됐어. 다 이렇게 풀었지? 그렇네. 네. 자, 그러면 사륙사치 다 합시다. 이거 하고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남은 거 풀게요. 두 번째 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거는 그래도 할만하다. 자, 해가 존재한다라는 건 각각의 범위를 수직선에 표현했을 때 겹치는 게 있으면 돼. 하나라도. 그치? 첫 번째 놈은 어때요? 범위가 마일과 3, 4일 거야. 창호야, 두 번째 놈은 범위가 확정되나? 네. 뭐랑 뭐 사이? A랑 A 더하기. 오케이. A랑 A 더하기 2야. A 더하기 2가 명확하게 A보다 크기 때문에 오케이야. 됐어? 괜찮아? 그럼 겹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겹치려면 어떻게 식을 써야 될까? 애매하지? 포함될 수도 있고 조금만 겹칠 수도 있고. 그치? 됐어? 그래서 차라리 안 겹치는 걸 빼. 그럼 되지. 안 겹치려면, 해가 없으려면 이런 느낌이면 될 거야. A랑 A 더하기 2가. 맞아? 이런 상황이면 안 겹치지. 어느 상황이야? A 더하기 2가 마일보다 작으면 돼. 근데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 등호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 주황색 상황. 두 번째로는 안 겹치려면 이런 상황도 가능하잖아. A랑 A 더하기 2. A가 3보다 크면 돼. 둘 다 구멍 뚫려 있네.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 즉, 해가 없으려면 A는 마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면 돼. 됐어? 그러면 그거 이외에는 해가 있다라는 뜻이야. 겹치는 게 있다. 그래서 최종 답은 마3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돼주겠지. 괜찮을까? 정수 몇 개? 5개.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됐어? 요거는? 됐어? 5개? 자, 그 다음. 자, 47번의 경우에는 문제가 누구야? 일단 두 번째 식이 애매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그 전에 좀 더 큰 그림을 보자. 생각해봐, 얘들아. 얘랑 얘는 똑같이 생겼거든. 맞지? 됐어? 그럼 자,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는 요놈의 해랑 요놈의 해가 겹치는 거 쓰는 거야. 자, 우리가 집합을 배웠으니까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 자, 요놈의 해의 집합을 A라고 해보자. 요놈의 해의 집합을 B라고 할게. 그러면 왼쪽의 해는 A 교집합 B인 거야. 겹치는 부분.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고? A랑 똑같다는 얘기야, 지금.
겹치는 거 찾았는데 둘 중에 하나 나왔네. 작은 거 나오냐, 큰 거 나오냐? 기억이 안 나니? 작은 게 나와요. 그래서 A가 더 작다야.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된다. 이해가요? 기억 한번 살려봐. 어차피 2학기 때 해야 되잖아. 자, 고로 나는 마 6, 8부터 마 6이라는 요 범위가 포함되어야 돼. 아래식의 범위에. 됐어? 자, 그럼 지하나, 요거 아래식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요거? 풀면? 벌어지는 거냐, 사이값이냐? 그럼 벌어지는 거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지. 누가 커? 그래, 몰라. 그래서 케이스 2로 나눠서 풀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편한 거부터 합시다. 만약에 A가 양수라면 2A가 크겠지. 그래서 2A보다 크다, 또는 뭐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예를 한번 해보자. 야, 그러면 2A보다 크다에는 절대 포함될 수가 없어. 왜? 2A는 양수니까. 여기엔 포함되지 않아. 그럼 누구한테 포함되어야 돼?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는 거에 포함돼야 돼. 이해가니?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 그래, 안 헷갈리겠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므로 이 상황을 적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보다는 마이너스 A가 더 크면 되겠지.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네. 포함되도록. 그래서 A가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이번엔 왜? 구멍 뚫려 있고 얘는 색칠되어 있어. 같아버리면 포함 못 시켜. 구멍 뚫려 있어서. 됐지? 자, 그러면 A는 6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언제라고? A가 양수일 때라고. 그래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두 번째로는 A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됐어요? 그러면 요번엔 반대야. 마이너스 A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적힐 거야. 범위가. 2A보다 작다. 즉 마8과 마6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는 같은 상황인데 A의 범위가 반대가 되면서 초록색 화살표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 2A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요번에. 됐죠? 그래서 누가 요번에 마이너스 6보다 2A가 크면 돼. 그럼 A는 마3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0보다 작을 때 얘기하고 있어. 지하나 뭐 빼먹었냐? 그렇지. A가 0일 때. 그건 쉬워서. 얘들아, A가 0이면 주어진 식 어떻게 돼요? A가 0이면 미안해. 여기다 쓸게요. A가 0이면 어때요?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잖아. 괜찮아? 얘는 뭐야? X가 0 빼고 다야. 한순간 빼고 다라고, 이런 부등식의 해는. 그쵸? 그럼 어때? 무조건 포함하죠. 얘를. 마8부터 마6을. 괜찮을까? 그래서 A가 0인 것도 답에 포함시켜야 돼. 그래서 최종 답은 마3부터 0 되고 0도 되고 0부터 6까지 돼. 다 연결시켜서 마3보단 크고 6보단 작다라는 A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5번이었어요. 됐어? 오케이. 정리 좀 한번 해봐. 이거 잠깐 쉬었다가 이어갈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뭐 문제 조건은 뭐 말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아래식을 만족하는 정수는 2, 3, 4야. 그치? 그럼 2, 3, 4 중에 한 개가 요걸 만족하고 나머지 두 개는 이걸 만족 안 하면 되거든, 사실. 그치?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2는 만족, 3, 4는 불만족, 3은 만족, 2, 4는 불만족, 이러기에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진다고. 그치? 그래서 모양을 좀 더 살펴보셔야 돼. 왼쪽에 있는 저 2차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거야. 자, 뭐가 고정돼 있어?
일단은 아래로 볼록 고정되어 있어. Y절편 고정되어 있어. 맞아? 대신 축이 바뀌어. K가 바뀌면 축이 바뀔 거야. 맞지? 그래서 난 얘가 현재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아래로 볼록에 얘가 0,2야. 현재 이런 상황. 이거 확정이잖아. 됐니? 그럼 내가 1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거든, 무조건. 2, 3, 4를 포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지? 그럼 아무리 봐도 뭐밖에 없어? 2를 포함하면서 3, 4를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 밖에 없어. 가능한 케이스. 이건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왜? 0,마이를 꼭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프 자체가.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2일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고 3부터는 0보다 크다가 되어야 된다. 이 그림밖에 나올 게 없다고. 다른 케이스는 아예 없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냥 결론 뭐 해주면 돼? 주어진 거 그냥 식을 fx라고 칭한다면 f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f3은 0보다 크다라고 적어주시면 돼. 그럼 4는 무조건 알아서 클 수밖에 없어. 됐나요? 그래서 f2라는 거는 2 집어넣어서 2-2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3 집어넣으시면 7-3k는 0보다 커야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k의 범위가 1 이상 3분의 7 미만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분의 15번이었지. 만족하는 그래프 기형을 잘 생각해야 된다. 됐죠? 오케이. 자, 49번도 바로 해봅시다.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최고죠. 자, 우선은 요 놈이 될 수 있는 해 모양은 크게 3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근데 아마 B랑 3이 같은 건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 만약에 B가 더 큰 값이라면 3보다 요 놈의 해가 3 이상 B 이하. 근데 B랑 3이 같으면 X 빼기 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서 X는 3이라는 근 하나만 갖게 돼요. 마지막 B가 3보다 작은 값이었다면 요런 범위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맨 위에 있는 저식이랑 겹치는 해가 이렇게 생겨야 된대. 4부터 7까지. 그럼 당연히 겹치는 게 이렇게 나오려면 불가능이죠. 얘도 불가능이라고. 3보다 작은 값만 되니까. 즉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 그럼 자, 주황색은 3 이상 B 이하. 근데 겹치는 게 4부터 1려면 2분의 A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됐죠? 그래서 끝났죠? 얘가 4고 얘가 7일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래서 A도 7, B도 7. 답은 14. 넘어갑시다. 자, 활용 문제 있는데 여기는 식 세우는 게 꼭 한 문제는 나올 거라서, 왜냐면 특히 50번 문제 과부족 문제라고 해서 작년에 안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었어. 근데 원래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야. 올해는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과부족 문제. 그래서 50번 하나하나 풀게요. 50번 한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봅시다.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 50번. 자, 어느 동호회에서 답사를 가는데 승합차 한 대에 7명씩 타면 2명이 남고 9명씩 타면 승합차가 한 대가 남는다. 자, 우리 승합차의 개수를 문자로 잡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승합차 X대.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7명씩 태우면 2명의 사람이 남아. 즉, X대의 승합차에 7명씩 가득 찼어. 거기에 2명이 남았어. 요게 뭐야? 총 학생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가? 학생이라고 합시다. 학생 수야. 첫 번째 조건. 됐지? 그럼 두 번째 조건에서 이제 또 요 학생 관련식을 만들어내야 돼. 자, 두 번째는 9명씩 태우면 뭐 한다고? 한 대가 남는데. 승합차가.
자, 그러면 딱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 사용한 승합차 몇 개니? 지현아, 사용한 승합차 몇 개인 거야, 그러면? 오케이. X 빼기 한 군데. 됐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하면 되지. 뭐? 꽉 찬 승합차는 몇 대야? 그렇지. 요거만 실수 안 하면 절대 틀릴 수 없어요. 그래서 X 빼기 2대에는 9명씩 꽉 찬 거야. 야, 그러면 X 빼기 1번째 차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어, 최대? 9명. 최소? 1명은 타야 되는 거지. 요게 학생 수의 범위가 되는 거야. X 빼기 2대에는 꽉 찼고요, 9명씩. 그 다음 X 빼기 1번째 승합차에는 1명 이상 9명 이하 탄 거야. 이해갈까? 이렇게만 식을 세우면 우리는 이거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어찌됐든 방정식 한 개에 부등식 한 개를 연립하는 거야.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대입법을 쓰는 거지. 대입법. 학생 수를 대입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풀기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합시다. 자, 9x-17 이상 7x 더하기 2가 9x 플러스 마이너스 9. 자, 양변에서 9x 빼서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마이너스 9. 자, 2를 빼서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양변 마이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죠? 승합차의 개수가 5.5 이상 9.5 이하. 몇 대? 뭐 구하래? 최소 대수 6대. 2번이 답이었다. 됐지? 연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1번 해보세요. 네, 봅시다. 얘도 그냥 말만 잘 해석하시면 되죠.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 31을 복용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뭐 A라는 놈은 최소한 A1 이상 복용해야 된다. 그럼 A1 했다고 생각하시고 A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네. 그럼 이렇게 문자를 잡고 나면 얘들아 일단 A의 범위를 먼저 체크하는 거야. 문제가 안 되더라도 알겠지? 습관을 들이라고 했어. 됐죠? 그런 다음에 자, 비타민이 230mg 이상이어야 된대. 그럼 비타민은 6A 플러스 16, 30-A 요만큼 복용하게 될 거야. 그치? 요게 230 이상. 자, 그 다음에 칼슘은 500 이상. 그래서 20A 플러스 10 곱하기 30-A는 500 이상. 지한아, 첫 번째씩 정리하면 뭐 나왔어? 250보다 작다. A가 250보다 작거나 같다? 말을 띄엄띄엄 하는데? 두 번째 거 풀면 뭐 나와? 10A가 그런데? 아이씨. 어? 그 말이 안 되네. 10A가. 그럼 A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거 창호한테 해야겠다. 창호야, 두 번째 건 뭐 나와? 정리하면. A가 20보다 크거나. 다 이렇게 나왔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A의 범위는 A의 최소값은 20이 되겠죠.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빨리 풀고 마무리합시다. 52번. 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운송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100X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 보면 운송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지면 얘들아 트럭이 제일 비싸. 제곱이라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제곱 때문에. 이해가요? 그럼 나중엔 트럭이 비싸죠. 근데 반대로 하면 X에다 1만 집어넣어 볼래? 그럼 100km 움직이는 데는 트럭이 제일 싼 거야. 근거리는 트럭이 싸고 먼 거리는 트럭이 비싸지는 거야, 점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우리는 뭘 찾으라고 하는 거냐면 철도가 제일 싼 순간을 찾으라는 거야. 그때 운송거리의 범위를 체크하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일단 철도가 같은 거리에서 가격이니까 철도가 가장 싼 때를 찾으라고 했으니 철도의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일이죠? 오케이. 작다로 가셔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보다 작다. 트럭보다 싸야 되고요. 선박보다도 싼 범위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이해가니? 그럼 위에 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x가 8보다 작다.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x가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 고로 다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주는 것 같아요. 요게 철도가 가장 쌀 때야. 그때의 거리가 100x잖아. 됐어요? 100x가 운송거리잖아. 요 상황에서. 그래서 그놈의 범위가 600, 800인 상황인 거지. 됐니? 괜찮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래서 L은 그러니까 운송거리가 600일 때부터 운송거리가 800일 때까지가 철도가 제일 싸지. 그 구간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답은. 이해가? 이런 상황이야? 아마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있어. 됐지? 근데 600km 지점이 있고 800km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요 영역으로 배송할 때는 뭐가 제일 싸다고? 철도가 제일 싼 거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maybe 기차가 제일 쌀 거야. 선박이 제일 쌀 거야. 이때는 트럭이 제일 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철도가 제일 싼 구간의 길이는 600km에서 800km 사이니까 구간의 길이는 두 개 차. 200이 답이 됩니다. 답은 200이었어요. 이해가죠? 국어 잘하셔야 돼. 네, 그 마더톤만 빨리 채점만 빨리 받고 숙제양 너무 적지 않은 이상은 보내줄게요. 그래 질문할 사람은 질문하고 채점 받으셔도 돼요.